한 주간의 광명시 이슈를 전하는 이슈 클릭. 오늘도 광명을 넘어 경기도의 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이게 너무 식상하지만 계속 듣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자,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의장 수행 비서와 수행 기사 문제를 두고 박성호 광명시장과 이지석 시의장 간의 대립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요. 그죠? 이분들이 중간에 어떤 약속을 서로 했다가 이 약속이 다 깨져가지고 서로에 대한 신뢰감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게 촉발이 있죠, 그죠? 그렇죠. 이제 제일 큰 문제가 경제문화국을 복지건설문화위원회에서 자치행정교육위원회로 이관하는 그 문제서부터 이제 나왔는데 이제 시의장이 되고 난 다음에 이지석 의장하고 박승원 시장하고 만난 그 자리에서 경제문화국을 이관시키는 거에 대해서 이지석 의장한테 협조를 요청을 한 모양이에요. 그죠, 그죠. 그리고 또 이지석 의장은 노력을 해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박승원 시장이 경로를 해서 파견을 내보내야 되는 두 사람 인사 발령을 안 낸 거죠. 노력을 해보겠다. 화법의 차이가 있는데. 그렇죠. 듣는 사람은 듣는 사람은 이제 약속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시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그냥 원칙대로 해라. 어차피 독립된 기관이고 인사권이 시의장한테 있으니 본인들이 정원이 25명이잖아요. 그죠? 네, 지금 25 근무하고 있는 명이죠. 직원 19명이니까 뭐 2명을 더 뽑아서 네. 하든 아니면 임기제로 해서 하든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인사공백에 의해서 불편하면 뭐 니네가 감수해라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지석 의원이 탈당을 해서 의장이 될 거라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만일에 이게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장이 나왔다면 지금 사태가 벌어졌을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들고, 두 번째는 이제 골탕 먹이기, 망신 주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도 좀 들립니다. 민주당이었으면 그 원만하게 흘러갈 수 있는 거거든요. 속마음이 들어가다 보니까 서로 박승원 시장과 이지석 의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분권 지방자치를 주장하는 박승원 시장이 인사권이 독립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시에서 총괄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박 시장 같은 경우는 시도위원을 또 지내시는 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연정에서도 역할을 그럼요. 예, 했던 부분이고, 저도 뭐 상당히 뭐 의회주의자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분이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너무 확신이 강한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정답인 것 같고, 그래서 나와 다른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 주장하는 부분들은 사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죠. 그렇죠. 이제 시에서는 그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시의회가 잘못됐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 네네.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22년 1월 1일부터 이제 지방자치법이 바뀌었잖아요. 네네. 인사권 독립이 됐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이전에 관행처럼 해왔던 수행비서나 아니면 운전기사를 파견을 보냈는데 그 이후로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노력을 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요번에 6월 26일 날 의장 선거 전 3개월 전에 별정직으로 할 건지 임기제로 할 건지 먼저 결정을 해서 시에다가 공문을 발송을 했어야 돼요. 이제 그거를 누락시킨 게 굉장히 큰 패착인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 이지석 의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전임 의장인 안성환 안성환 의장이 의장. 했어야 되는 건데 이제 그거를 방기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도 이유가 되죠. 집행부하고 시의회 간의 싸움에서 이미 집행부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싸움 자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성환 의장 때 뭔가 이걸 마무리를 좀 짓고 명확하게 그죠 문서화해서 그렇죠. 그렇게 넘어갔어야 되는 부분인데 서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틀어지니까 아이 그럼 니네 그 원칙대로 해라라고 네.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래서 어제 31개 시군 중에서 광명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을 저희가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어제 전상현 기자가 30개 시에 전화를 다 했어요. 우리 전 기자 고생이 너무 많았는데 30개 시군 수행비서하고 그 운전기사가 직렬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의회 자체 내에서 의회 직원을 하거나 아니면 임기제를 채용을 하는 부분이 30군데 중에서 19군데가 되고, 집행부에서 파견한 직원들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게 6곳이고 집행부 파견이 되거나 아니면 임기제를 쓰거나 또 의회 직원을 하는 곳이 한 5곳. 명분에서는 보면은 의회가 독립된 기관이고 의회 직원을 쓰는 곳이 광명을 제외하고 30군데 중에서 19군데니까 지금 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논리적으로나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는 없어요. 네. 문제는 없는데 집행부에서 시의회를 존중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채용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이에
인사 공백이 있을 때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집행부에서 액션을 취해야 되고 협조를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거죠. 그렇죠. 전반기 때처럼 파견을 해서 의회에서 직원을 구할 때까지 그 정도는 협조를 해야 되지 않나. 부시장하고 네네. 시장하고 이제 의장실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시장이 의회 사무국장한테 질타를 했던 내용이 네네. 그 내용이거든요. 네네. 별정직으로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를 빨리 공문을 그렇죠, 보내야 그렇죠.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박 시장이 의회 사무국에 와서 난리 쳤다, 소리 질렀다, 뭐 이런 얘기만 나오잖아요. 박 시장도 이번에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리더는 화를 다스려야 돼요. 아, 그럼요. 자기 감정을 다 얘기를 하면 감정만 전달이 되는 것이지 그 안에 내용이 전달이 안 돼요. 이번 기회에 좀 화를 다스리는 자기 성찰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죠. 김준혁 이번에 그 국회의원이 되잖아요. 네네. 그분이 과거 발언을 통해서는 상당히 제가 좀 충격을 받았는데 그분이 쓴 책이 리더라면 정조처럼 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시장님한테 선물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석 의원이 탈당을 해서 국힘과 결합을 해서 시의장이 된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박 시장이 못마땅해 하지 않나. 불편해하는 거죠. 불편해하고 신뢰를 갖지 않는 출발점이 거기서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의회주의자이면서도 지금 현재 상황의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두 가지가 뭐 같은 얘기인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외부에서 좀 비춰지는 부분들이 그렇게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면 본인이 좀 자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사실 이 문제는 전에 해결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안성환 의장하고 그죠. 현충렬 의원 책임이 그렇죠, 커요. 근데 그거는 쏙 들어가고 마치 이지석 의장 체계에서 벌어진 것처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또 박성원 시장이나 집행부에서 그거에 대한 원만한 후반기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 관계를 잘 유지를 해야 돼요.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죠. 그 직원 질타할 수 있어요? 삼선 도전한다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직원들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직원들은 아직 뭐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박성원 시장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박 시장을 만나고 했을 때 저한테 소리 지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소리 지른 적을 본 적은 없는데 관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그럼요. 하고 그 정도 넓은 아량이 없으면은 시장을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안 돼. 그리고 이제 그럼 개인 사업을 해도 요즘은 개인 사업을 해도 그렇게 큰 소리 치면 망하고 도대체 출굴 전략을 어떤 식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대립각을 세우고 가다 보면 결국은 예산부터 시작해서 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거부하는 거죠. 그죠. 어떻게 될 거는 이제 불보듯 뻔한데 시민을 보고 정치를 하는 분들이라면 신뢰를 쌓지는 못하더라도 해결책은 서로 찾아야죠. 근데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2026년도 그 시장 선거에 나올 사람들 이제 14분이나 되는데 그분들한테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 나도 박 시장보다는 잘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대 자체가 네. 시장이라고 하는 그 기대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낫다 보니까 이 정도는 뭐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시의원들 몇 분이 추가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자기도 이름을 거론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군지만 한시승을 가진 그 예, 시의원 예. 자기 이름을 꼭 거론을 해달라고 해요. 자기도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름에 영어가 들어가죠. 적어도 이제 시장이라고 하는 직을 볼 때 아우 저렇게 열심히 할 정도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실력을 쌓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아 지금 나가도 뭐 나 저보다 잘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시장직이라는 게 우습게 생각되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정치도 휘하가 됐고 정치인도 휘하가 되고 그렇죠. 예, 뭐 요즘 청문회 봐도 저 사람이 진짜 정치인인가라고 그러니까 뭐 국회나 광명시 뭐 이슈 나오는 거 보면 코미디지요.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저게 말 돼? 이런 거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많은 걸 갖고 있는 박승훈 시장이 베풀어야죠.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의회에서 별정직을 뽑기 전까지 파견을 내보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별정직으로 뽑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유은배 대표님하고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사실 이지석 의원이 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의장이 되는 과정 힘든 확률을 뚫고 지금 시의장이 됐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자체만으로도 저는 본인이 상당히 무게감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 무게감에 맞는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 모든 문제의 원인 중에 한 분이 이지석
의장이잖아요. 어디 가서 나 시의원이야, 나 시의장이야 이거 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시민을 위해서 뭔가 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시의원이 되고 정치인이 된 건데, 그러면 본인이 감정적으로 아 이건 내가 아니다라고 해도 손을 내밀 수 있잖아요. 손을 내밀고 아 시장님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라고 얘기를. 저는 좀 다르게 봐요. 지금. 왜냐하면 그 감정을 유발시킨 사람이 박성호 시장이잖아요. 인과관계를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요. 있는데 이거는 뭐 그거는 사실 인과관계에 대한 부분은 차지하고 시의장도 역할이 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박 시장이 손을 내밀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두 분 다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석 의장이 좀 더 먼저 용단을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고 뭐 감정도 좀 풀고 그래서 해결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다른 형태로 어떤 시의회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해도 이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나서야 돼요. 다른 시의원들 힘들게 하지 말고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지 말고 시의장이 돼서 뭔가 역할을 보여주면 주변에서 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끝날 뿐이 아니네. 다음 시장 나가야 되겠네. 다음 시장 나가야 되겠네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건 모르죠. 시의원, 도의원 한 번 더 하셔야 될 분이네. 이분이 그릇이 큰 분이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분이니까.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큰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로 저는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두 분 다 정신 차려서 제대로 된 정치 하셔야죠. 맞습니다. 두 분께. 저는 두 분께 할 얘기 없어요. 알아서 하라는 거죠. 아니 뭐 제가 왜냐하면 뭔 얘기를 하고 싶어도 뭐 제가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말 들을 것도 아니고 알아서 하라는 거죠. 열심히. 네. 제가 2회에 걸쳐서 방송을 준비를 했던 부분은 사실 출구 전략 없이 가면 두 분의 정치인 때문에 이 외 시민들이 중간에서 이게 불이익을 봐야 됩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현명하게 좀 마무리 좀 했으면 좋겠다. 두 분들 방송 보고 전화 좀 하세요. 전화 좀 하고 누구를 보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진짜. 어디 뭐 메신저를 하나 보낼까요? 지금 뭐 강명에서도 뭐 신뢰감이 있는 메신저가 없어서 누굴 보내기도 애매하고. 양기대 의원님 쉬고 계시잖아요. 또 뭐 강명에서 시장을 또 두 번이나 하시고 국회의원도 하신 분인데 놀면 뭐 하세요? 뭐 이런 문제 좀 중간에서 그쵸, 해결해서 맞아. 양쪽 불러서 밥 한번 먹자 하고 그렇죠. 해결해라. 맞아. 양기대 의원이 제일 나이가 많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서면 될 가능성보다 안 될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이호선 시장을 불러서 할 수는 없는 거고. 아니, 차라리 이호선 시장을 하는 게 더 공정하다고 느낄 수는 있겠다. 누구 편이 아니니까. 뭐 박승원 편이야, 이지석 편이야. 그 양기대 의원만큼 강명의 또 시민들의 또 진심인 분이 또 얼마나 됩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 하면 또 속으로 기다릴 수도 있어요. 이거 내가 해결해야 되겠네. 전화 오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우리 또 회장님이 한번 전화를 한번 내가 나중에 네. 한번 얘기를 듣고 네. 다음 유튜브 방송에 할 때 그 네네네. 결과를 알려드릴게. 제가 예전에 그 중앙대 문제 또 안타까운 일이 있을 때도 그 흔쾌히 또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하면서 양기대 의원님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섰잖아요. 네. 이 문제도 제가 봤을 때는 앞장서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 자, 오늘은 극한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의회와 집행부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양기대 의원님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 이 문제 좀 심각하게 받아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갖고 자 오늘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